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녹음을 실컷 했는데 또 녹음이 날아가 버렸네요. 오늘 마감이 지금 보시면 258.8, 고점은 276.4. 네, 이렇게 마감을 했네, 그죠? 이렇게 지금 277.05 자리가 지금 다음 저항선 자리인데, 저항선까지 지금 도달해 있네, 그죠? 도달 직전에 와 있고요. 종합주가는 2100 근처까지 올랑말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만들었는데요. 잠시 정지를 시키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또 에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녹화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캔들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캔들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캔들 분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 분석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도 뭐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것 같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뭐 기본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근데 이 기본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따져보면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죠. 왜냐 그러면 어차피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일정한 방향에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사실 돈 버는 데는 전혀 뭐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그 상황을 위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점을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장이 상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영망치형과 색깔을, 이 영망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양의 음봉을 얘기한다, 그죠? 이런 모양의 음봉. 고점 신호를 얘기 드리면 고점이 어떤 모양에서 나오느냐 할 때, 여기 첫 번째가 이 모양이고요. 두 번째 교수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망층이라고도 하고, 그죠? 교수형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경우지,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세 번째는 십자형이라고 하는 거. 십자형은 이렇게 음봉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기도 하고 양봉이 나오기도 합니다. 양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 우리 십자형 하는데, 자, 우리 캔들 분석할 때 지난번 한번 나왔던 캔들을 분석, 일본 캔들 분석해 볼게요. 이제 일본 캔들에 보시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속는 게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요 모양이지, 그죠? 요 모양. 요 모양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 지금 두 번째 모양이지, 그죠? 똑같은 모양이죠. 여기 지금 세 번째 모양, 여기 세 번째 모양이고, 여기 두 번째 모양이고, 요거는 요것도 두 번째 모양이네, 그죠? 요게 전형적인 교수형 모양을 나타내고요. 요거를 교수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망치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망치형, 망치형이라고 한다, 그죠? 망치형이라고. 망치점 생겼지, 그죠? 요거 망치가 골라왔던 거니까 영망치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교수형이라도 하기도 하고 망치형. 교수형은 뭐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이것도 뭡니까? 교수형이지, 그죠?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이 고점에서 나오는 형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의 모양이 있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 그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모양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지?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뒤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차트를 같이 보던 이 차트에서, 그죠? 요 세 번째 요 모양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날 다음날 요날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죠? 어제였지, 그죠? 어제 여러분들이 손실을 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뒤집어 놓자고, 그죠? 십자형이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날은 어떻게 되냐면 폭락이 나옵니다. 이게 폭락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나왔지, 그죠? 거꾸로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음봉이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십자형이 나왔어요. 근데 십자형이 보면은 뭐
십자형의 음봉양봉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음봉양봉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게 양봉으로 나왔을 때 다음에 갭이 올라가 버리면요, 이거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꺾어 올려버리면 다음날 또 꺾어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모양이 지금 이 모양, 우리나라 이 지금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그죠? 이게 거꾸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요, 저는 다음날 음봉이 나올 걸 보고 풋을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모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대로 나왔다, 그죠? 반대로 나온 상태에서 갭이 떠버렸어요. 갭이 떠버렸을 때는 이미 뭡니까?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니까 최소한도로 이게 음봉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잡는 방법은, 거꾸로 잡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캔들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모양이 나왔을 때의 시장의 상황, 두 번째 모양이 나왔을 때의 시장의 상황, 세 번째 모양이 나왔을 때 시장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모양이 있다, 이런 모양이 있다,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 자기도, 그죠? 왜? 자기도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뒤에 거지, 그죠? 이게 엑기스거든요. 이게 엑기스다. 이게 엑기스인데 얘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도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십자형 꺾이면서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음날 뭐가 나왔습니까? 십자형이 나왔지, 그죠? 십자형. 고점에서 십자형이 나왔다. 십자형 나왔지, 그죠? 그러면 이 십자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게 양봉일 경우에 십자형이 나오려면 다음날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갭이 떴을 때하고 갭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고점에서 십자형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게 지금 3번의 모양 십자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뒤에는 없는 거고, 그죠? 뒤에는 없다는 걸로 생각하고요. 자, 요렇게 요 모양이 나왔단 말이지, 그죠? 자, 요 모양에서 자, 요 모양에서 다음날 어떻게 나오냐 말이지,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음날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다. 자, 제가 한번 방금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아까 전에 요 모양 얘기했지, 요 모양, 그죠? 요 모양 말고 거꾸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거꾸로 나오면 하락이라 그랬죠. 십자형 다음에 음봉이 나오면 하락인데, 근데 얘는 뭡니까? 지금 뭐 앞에 거는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뒤에 거 현재 모양이 뭡니까? 십자형 나왔지, 그죠? 근데 이게 양봉 음봉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고점에서 십자형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바로 밀려버리지, 그죠? 작게 밀린 게 아니라 크게 밀립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밀리고 난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꼬리를 봐야 되는데요. 이 꼬리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음날 주가가 나뉘지는데요. 이 몸통을 깨지 않고 그리고 이 고점과 저점의 절반 라인을 돌파를 해버리면은 다시 상승을 해요. 돌파 못하면 뭡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다음날 주가가 이 저점이 있지, 저점을 깨느냐, 첫 번째는 이 꼬리 저점을 깨느냐, 두 번째는 몸통의 절반을 깨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뭐 깨지 않으면은, 그 쉽게 하면 이거는 다 뭡니까? 대응이지, 그죠?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음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십자형이 나왔을 때 다음날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는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다 대응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음봉이 떨어지길래 다음날 한 번 더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베팅했던 사람들 다 박살났겠지, 그죠? 왜? 실제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날은 바로 한 방에 이렇게 쳐올려 버렸거든요. 한 방에 쳐올려 버렸어요. 쳐올려 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쏟고 사신 분들이 되게 많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저점을 깨는 거,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첫 번째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요 자리를 깨느냐 안 깨느냐 중요하고, 이 몸통에, 그죠? 절반이 요 자리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얘가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 음봉의 몸통 절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밀렸지, 그죠? 예, 밀렸다가 다시 쳐올리면서 종가 고까지요. 그럼 이 모양은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음봉은 요 십자형은 요걸로 끝났는 거예요, 지금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날 또다시 밀리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이 십자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지, 그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는 게 뭡니까? 세 번째 십자형이 나왔을 때 그 뒤 모습을 예측을 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흐를 것이냐.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십자형 떨어졌을 때 고점에서, 그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예측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뭡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은, 얘기했다시피 이 전날의 몸통의 절반을 돌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국면이 들어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교수형의 모양이 나왔을 때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고점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모양이 나왔을 때요,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런 음봉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추세 전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점에서 쭉쭉쭉 오르다가 이런 모양,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망치형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예, 망치형의 모양이 캔들이 뜨면은 우리가 고점 신호라 그러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다음날 먹기 힘든 게 다음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보통 십자형도 많이 나와요. 약간 올랐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겠다, 그죠? 캔들상으로 봤을 때 이 교수형이 나왔을 경우에 이 음봉이 교수형이 나왔을 때는 다음날 어떤 캔들이 많이 나오냐 그러면 이런 캔들이 많이 나와요. 아래는 짧은데 위에 한번 갖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음날 또 음봉이 떨어져요. 이렇게 기다란 음봉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교수형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은 뭡니까? 하방으로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음봉을 보고 다음날 하방으로 보고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장중에 개쳐 물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방이 아닌갑네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막판에 실시시 밀리면서 이런 십자형을 모양이 됩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십자형, 몸통은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좀 몸통이 짧아야 됩니다. 이 모양이 나왔을 때 다음날 음봉이 크게 떨어져요. 그 다음 또 음봉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뭡니까? 이걸 적산병이라고 하지, 그죠? 흑산병입니까? 적산병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흑산병이라고 그래요.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 흑산병이 나오는 모양의 가장 원초적인 게 바로 이 망치형의 모양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품먹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요 고점에서, 그죠? 기다렸다가 요 고점에서 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거 다 먹게 되고, 찾기 힘들지만 버티게 되면은 다음날도 크게 수익 나고 그 다음날도 크게 수익 나요. 이런 게 보통 한 10배 정도, 적게는 3배, 3배에서 10배 정도 나오는 시장이 이런 모양의 캔들 나타낸단 말이죠. 근데 얘기했다시피 이 교수형이 나오더라도, 망치형이 나오더라도 요날도 먹기 힘들고요, 다음날도 먹기 힘들어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틀 버티면은 그 다음날부터 큰 수익을 주는 패턴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수익을 준다. 이게 우리 말하는 망치형,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망치형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모양.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모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역망치형이라고 하거든요. 몸통이 기나 짧으나 관계없어요. 이게 음봉도 되고 양봉도 되는데 보통 이게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모양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음봉으로 나왔을, 자, 저점에서 이 망치형하고 고점에서 망치형이 좀 틀려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저점에서 나오는 망치형은 상승 전환일 가능성 높고요. 고점에서 나오는 망치형은 또 하락 전환일 수도 있어요. 고점은 아니지만 하락 전환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게 편한데요. 자, 고점이 있을 때 망치형이 나왔던 패턴을 한번 보자고요. 좀 모양상은 조금 틀리긴 한데 이걸 망치형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죠? 뭐 요걸 망치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걸 망치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요게 완벽한 망치형이네, 그죠? 자, 요게 완벽한 망치형이네, 그죠? 이거는 양봉으로 나왔네, 그죠? 고점에서 나오는 망치형의 모양입니다, 그죠? 전형적인 모습이죠. 요것도 보시면은 고점인데 망치형은 아닙니다만 망치형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죠? 이런 모양을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음봉이 떨어지면은 좀
표현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양봉이에요. 그죠? 양봉의 모양. 그렇지만 이게 망치형이거든요. 이 망치형이 난 뒤에 주가는 역시나 다음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요 꼬리에 달려있지. 그죠? 꼬리에. 그죠? 예, 꼬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음날 이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안 돼요. 시가를 돌파하면 안 돼요. 이 망치형이, 역망치형이 영향을 미치는 캔들은 다음날 요 시가를 돌파하면 안 돼요. 한 틱이라 돌파하면 됩니다. 이걸 한 틱이라 돌파 안 한다는 조건이면 이거는 결국 또 다음 이날도 음봉으로 떨어져요. 이렇게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호를, 캔들의 신호를 보는데 이 다음 날까지는 예측이 되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느냐, 이 고점의 신호긴 하지만 이렇게 선을 꺼놓고 보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 반복되면은 사실 이거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가장 먹기 좋은 신호는요 바로 이 십자형입니다. 고점 캔들에서 나오기 가장 좋은 모양, 갭이 상승이 나오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종가 모양에서 이 종가 이 모양에서요. 자, 지금 현재 이 모양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십자형 모양이 다음날 갭 상승을 동반한 십자형이 딱 나왔다고 치면은 이거는 뭡니까? 고점 하락 반전, 우리 흔히 하락 반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만약에 갭 상승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갭 상승하면 안 돼요. 갭 하락이 나와야 돼요. 갭 하락이 나와서 조금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결국은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모양 나옵니다. 뭐 십자형이 나올 수도 있고, 십자형이 나온 이후에 다음날 또다시 십자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요 시가를 장중에는 잠깐 봐도 관계없습니다만은 빨리 내려와 줘야 돼요. 이걸 질질 끌면 안 돼요. 위에 꼬리를 질질 끌면 안 돼요. 그리고 이날 종가는 뭡니까? 음봉으로 떨어져 마감해야 돼요.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해야 돼요. 그럼 이런 모양,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이 모양이지. 그죠? 요 모양이 뭡니까? 요 모양이 나올 경우 주가는 이제 하락 반전이 되는 거죠. 하락 반전이. 이 가능성 높다. 지금 요 모양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거꾸로 되면은 그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십자형이 나오면은 하락 반전 될 가능성 높다 그랬지. 그죠? 이 모양도 요런 패턴도 가능하고요. 또 지금 요 패턴에서 보시면은, 지금 요 패턴에서 가만 보시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패턴은 지금 꼬리가 달린 상태잖아요. 그죠? 꼬리 달린 상태니까 요 몸통의 절반이라 그랬죠. 이 몸통의 절반을 돌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하락 전환됩니다. 근데 다음날 보세요. 이 양봉에서 바로 몸통을 돌파해버리는 양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의 영향은 하루만 미치고 끝나버렸는 거예요. 하루만 미치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고점에서의 신호, 그리고 저점에서의 신호, 캔들 모양에 따라서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캔들 분석에 있어서 약간 변형적인 어떤 캔들도 많이 나오지. 그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변형적인 캔들, 십자형 캔들도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짧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애매한 모양으로 나와버리면 다음날 올라가더라도 사실 먹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모양이 좀 깔끔한 십자형의 모양이 나와주면 우리가 먹기가 제일 편하죠. 그 세 번째의 이 십자형이 나왔을 때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면서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방금 요 보다시피 고점에서 십자형이 나오면은 다음날 음봉으로 먹기가 굉장히 편하다. 근데 망치형이나 역망치형이 나왔을 때, 이 역망치형이지. 그죠? 근데 양봉에서 역망치형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역망치형 다음날은 뭡니까? 음봉이 떨어진다. 그죠? 예. 장중에 지랄병을 떠는 건 있지만은 양봉이 떨어진다. 자, 고점에서 십자형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이 뒤에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고점 십자형은 다음 뭡니까? 음봉 떨어지지. 그죠? 음봉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십자형이 나올 때 다음날 음봉이 떨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이러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캔들, 거래량,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캔들 모양을 해석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일단 거래량을 봐야 되겠다. 그죠? 거래량.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 하지. 그죠? 이평선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캔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캔들 첫 번째가 캔들이고 거래량이고 이평선이다. 그죠? 이게 이 모양이 하락이 전환될지 고점에서 나오는 하락 전환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요. 캔들과 거래량과 이평선. 사실 저는 여기다가 뭐 어떤 기법 같은 거를 같이 첨부를 하지. 그죠? 우리 흔히 말하면 MSG라고 합니다. 이거 뭐 안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이 MSG를 첨가하면은 맛이 어떻게 됩니까? 월등히 좋아지지. 그죠? 즉 쉽게 말하면 먹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법을 모르니까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다 맞고 떨어져야지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세 가지의 하락 패턴, 상투 패턴, 그죠? 을 해석해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하락 패턴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느냐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 그죠? 근데 이 설명드렸던 방식은 뭐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의 제가 표본을 들었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의 표본을 들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깔끔하지 않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고점에서의 캔들 모양이 결국에는 상투를 나타내더라. 시간이 지났을 때 고점이더라. 이렇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딱 나오고 나서요. 다음날 십장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점에서 십장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 다음날에 뭐 주가가 하락하겠죠.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럼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은 단봉이 나와야 돼. 단봉이요. 짧은 십장이에요. 몸통이 아래 위로 긴 거 말고요. 되게 짧은 거. 장대 양봉이 나와서 다음날 단봉 짧은 십자인이 나와야지 다음날 음봉이 떨어져요. 이렇게 캔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주가를 분석할 때 종합주가의 모양이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자, 어제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모양을 봤을 때요. 자, 어제 모양을 봤을 때 이게 떨어지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그러면 아침에 개발학 출발하면 뭘 해야 됩니까? 콜을 잡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콜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란 데다가 시세도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콜을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말하면 선물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물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선물 매수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꺾여버리면 굉장히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공포심에 사실은 돈도 안 되고 잡아봤자 무섭기만 무섭고 돈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몇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겨우 3개 잡을까 말까 한 선물을 잡을 수는 없고요. 뭐 지금 한 개당 1200입니까 1300입니까? 선물 한 계약당 1200, 1300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야 뭐 넣으면 되지만 문제는 한두 계약 가지고는 1포 먹어봤자 25만원에서 많이 먹으면 50만원인데 막 1포 물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투자를 가야 되는 거죠. 선물을 물려버리면 장기 투자를 가야 돼요. 근데 이 고점에서 1포, 2포 먹겠다고 사실은 선물을 들어가는 건 옳지가 않은데 그렇게 했으면 돈은 벌었겠죠. 대신에 고생은 엄청나게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옵션이 크게 시세를 안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매매할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벌거나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나마 수익을 내고 그리고 좀 많이 편한 매매가 없다면은 주간장에서도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간 선물 들어가서 먹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미국 선물 들어가서 먹고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굳이 제가 한 곳을 짜가 가지고 뭐 반드시 주간 옵션에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매매하는 패턴은 똑같고 시장의 움직임은 비슷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야간 선물로 매매하겠다 혹은 야간 선물이 아니고요. 야간 선물도 안 하고요. 야간 옵션으로 매매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선물로 돈을 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는 여러가지 많은 패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만 말씀드렸고 그 세 가지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지 아니면 다른 거 변형된 패턴으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지나봐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양에서 그 다음날 바로 크게 붓으로 시세 주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못 먹을 거예요. 그런 모양에서 바로 그런 폭락이 나와버리면 여러분이나 저는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럴 때는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풋에 말고 콜에 물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콜에 물려가지고 뒤지고 내려가는 폭락장에서는 콜에 물려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풋이 아니고 콜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콜만 시세 주는데 콜을 매매 안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시장을 생각하지 말고 위아래 고민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하시느라고 되게 힘들으셨었는데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